한 3, 4년 이내에 저희가 이제 또 공부 차원으로 했던 것들은 서촌 내 이제 물길들도 이제 어느 정도 아는 부분이 있지만 더 미세한 물길들이라든가 현재 서촌 내에 분포하고 있는 우물들, 과거에는 있었지만 없어진 우물들 이런 것들이 지역에 미쳤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실제로 걸으면서 다 탐구해보고 논의하고 또 지역 내에 또 각자도 바이오식 되게 많이 남아 있는데 바이오식도 찾아가보고 이제 뭐 어떤 각자들은 이 인왕산의 무속 관련된 이런 그 이름 같은 거 새겨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실은 지금 관점에서 보면 자연환경의 훼손이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이제 이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 홍보대 지역에 남아있던 그 삼신 관련된 무속 관련된 내용이긴 하지만 그 마의 그 구조를 저희가 찾아서 그 기사화시키고 종로구청에다가 뭔가 보호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또 제안을 했던 적도 있고요. 또 서촌 내에 있었던 많은 이제 그 남아있는 건물 중에 어떤 그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들을 저희가 그냥 둘러보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활동하시는 이제 건축사도 계시고 그래서 좀 더 탐구하고 좀 들여다보면서 과거의 재료라든가 건축 구조라든가 또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뭐 뭔가 경험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공유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 서촌에 있는 여러 나무들, 뭐 오래된 나무들도 있고 또 어떤 나무들은 이제 자생종일까 아닐까 뭐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또 원래는 없었던 나무긴 하지만 뭐 동백나무가 꽤 있어요 서촌에. 그런 나무들을 찾아가보고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같이 이제 하게 되고요. 또 대표적으로는 옥인동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 추진되다가 무산이 되면서 약간 그 혼란기를 겪었었죠. 그래서 그쪽 지역도 우리가 답사를 하면서 주민의 관점에서 어떻게 이 지역이 정비되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뭐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는 물론 아니었지만 들여다보고 이제 그러면서 그런 탐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옥류동 바이오시가 그때 발견이 되고 또 그런 것들도 같이 또 되게 기뻐하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알아가더라도 다양한 시점에서 우리 탐구 회원들이 여러 명이니까 그분들이 내놓는 의견들이랑 다양한 시점이 정말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깊은 대화가 되고 그 내면이나 레이어 또는 뭐 아무래도 동네 역사적인 데니까 그 역사성 안에 녹아 있는 어떤 우리처럼 이제 동네 주민들, 그 지역 그 시민들 이런 데 대한 그 시점을 갖고 바라보게 되니까 그게 좀 깊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서촌이니까 가능한 거지. 뭐 예를 들면 강남구 뭐 이런 데서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서촌이라는 어떻게 보면 별로 경제적으로 보면 유익하지 않은 그런 곳을 좋아하는 아주 특별한 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제가 보기에는 서촌에 이렇게 모인 사람들 자체는 약간 삐딱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는 나의 취향이 있다. 남들이 하는 대로 다 따라가고 싶진 않다고. 서촌 탐구는 제가 2016년에 여기 이사 왔을 때 이 동네 답사하는 것으로 사실 그 활동을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이사 오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역사적인 것은 개인적인 관심사가 상당히 기존에도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서촌이 역사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그런 관심이 서촌으로 옮겨오면서 더 이렇게 커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아파트에 살다가 제가 이 동네로 이사 왔는데 아파트에서 이웃이 없는 거, 이웃과 함께 하는 그런 삶이나 활동이 없는 거 그런 게 되게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 오면서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 만나게 돼서 되게 좋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서 뭔가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저는 그 지방자치 같은 것도 있지만 또 주민자치라는 그 동네 자치 이런 저는 의미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네의 어떤 중요한 문제를 그 주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뭐 해결하려고 하고 또는 뭐 바꿔나가려고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싶었고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2010년도에서 11년도쯤에 서촌이 이제 관광지화가 급격하게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그 당시에 했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제 각자가 이제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서촌 주거공간연구회라고 하는 주민 모임이 이제 그때 만들어졌고, 그때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었는데, 사실 대표적인 것은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좀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측면에서 서촌 주거공간연구회 활동은 조금 더 의미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계기가 우리가 그 주민 모임이 시작되는 계기였고, 또 그 당시에 다른 동네 서촌이나 뭐 다른 창신동이나 뭐 이런 데서도 이제 서촌에 답사를 오면서 지역 주민 모임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고 그런 것들 되게 많이 부러워하고, 또 우리 스스로도 뭔가 계속 고민들을 그냥 우리가 참여해서 실제로 어떤 결과들을 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아주 의미가 있었습니다. 새로 이주해 오시거나 또 이 동네에 관심이 있는 이웃들을 새롭게 만나게 되면서 다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동네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좀 더 그 동네를 주민의 관점에서 좀 더 좀 들여다보고 공부해보자, 이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지금은 서촌탐구라는 이제 모임으로 이어져서 사실은 연속선상에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동네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많은 이제 얘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해봤지만, 이게 각자의 그 애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다 틀린 거예요. 동네에 대한 애정. 우리 동네가 워낙 매력적인 동네라. 근데 공부만 한 게 없다라는 생각이 돌출이 된 거죠. 서로서로의 방법들이 틀리니까 우리 동네를 양파 껍질 같아가지고, 양파 같아서 껍질을 까면 깔수록 또 신선한 뭔가가 나오니까 이거 공부를 같이 모여서 하면 재밌겠다. 이게 애정을 갖고 공부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그 어렸을 때 생각나는 탐구생활하고 서촌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서촌탐구라는 그런 공부단체로 시작을 하게 된 거죠. 이제 답사 같은 경우도 저도 따라간 적도 있고, 또 제가 답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무작정 서촌에 와서 이제 보고 배웠던 상황인데, 서촌의 역사에 대해서 줄줄이 다 깨우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서울에 살다가 자기가 속한 사는 동네들에서 이렇게 애정을 가진 사람들은 또 처음 봤어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런 의문이 사실 들었죠.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사실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있기 힘든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서촌에 관한 거에는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떤 학자보다도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너무나 디테일한 것까지 하나하나 봐가면서 도대체 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걸 하나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좋아 보이고 궁금해하니까 뭐 친해지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아깝다. 이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활동이나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아까우니까 이건 뭔가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그래서 이제 또 어디 신청을 해갖고 책을 내기로 한 거고, 현재 보면 서촌 살다 보니고 다 합하니까 100년이 됐더라. 그 멤버들이 같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글을 쓰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서 말하자면 동네 출판을 한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저는 어떤 공동체 관점에서, 이런 동네 관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각자의 멤버 회원들이 관심사가 다 틀리니까 그 관심사를 서로 교류하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또 우리 그 신민재 건축가님이 갖고 계신 여러 가지 다양한 호기심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동네가 오래됐으니까 이 땅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매너 뚜껑은 또 얼마나 오래됐을까? 동네에서 제일 오래된 매너 뚜껑은 몇 년도 걸까? 또 매너 뚜껑의 변천사는 어떨까? 해서 그 매너 뚜껑을 우리 회원들도 마찬가지지만
회원들이 자제분들하고 같이 탁본을 떠가지고 연필로 탁본을 떠서 이거는 일제시대 때 탁본이고 이거는 뭐 6.25 이후의 탁본이고 근대 서울의 탁본 이런 식으로 맨홀 뚜껑의 변천사를 알게 돼서 전시회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역사책방에서 전시하셨는데 그게 좀 가장 강렬히 인상이 남는 재밌는 공부였습니다. 지금도 동네가 막 난개발돼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 지속 가능하게 바라보고 공부하고 아카이브 하는 사람들이 좀 적은 것 같아서 그런 면들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또 우리 서촌남부가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제가 되게 흔하지 않은 주제들을 하는 내용들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윤동주 이제 하숙집이 있었잖아요, 서촌에. 근데 윤동주 하숙집을 대부분 얘기할 때 우리는 윤동주 하숙집의 주인에 대해서 어떤 그 관심을 가지고 윤동주가 이 하숙집 주인하고 이런 관계로 살았겠구나. 또 그의 통학로는 어땠을까? 지금같이 이제 대중교통이나 이런 것도 좋지 않을 때 윤동주가 그 당시에 여기 하숙으로 있을 때 학교를 간다고 치면 어떻게 갔을까? 이게 중요하고 안 하고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 우리가 너무 단편적으로 지역의 그런 역사나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냥 거기 살았었다라는 얘기로 그냥 끝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들도 역시 이 동네에서 생활인으로 다 살았던 것이고 좀 다양한 관점으로 좀 그 탐구나 이런 연구를 하는 것 같아서 내용의 그 의미는 다 다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하는 의미는 굉장히 좋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멤버들의 구성에서 엄청난 저는 그 에너지와 그 시너지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하면서도 사회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우리 멤버들이 가진 개인적인 역량이 이 서촌탐구에서도 굉장히 잘 발휘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그 활동이 항상 어떤 결과나 대가를 생각하고 결과치를 생각하고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마을에서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관심 있는 분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게 돼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동네의 어떤 고민과 필요한 얘기들을 좀 더 넓혀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그런 과정들이 좀 다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진짜 양파 같아요. 탐구하면 할수록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런 콘텐츠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북촌보다 더 많으니까 여기에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희는 그거를 이제 생활하는 주민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발굴하고 어떻게 아카이빙해서 어떻게 여러 사람들에게 또는 우리 이웃들에게 더 나눠줄 수 있을까. 그게 이제 향후 우리가 남은 숙제가 아닐까 좀 생각이 드는데 길게 봐야겠죠. 아무래도 이게 전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또 머릿속에 있긴 하지만 그런 재능이 있는 분들이 좀 나타나서 서로 이웃들이 같이 쉬어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는 한 15년 정도 되는데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을, 주민들을 만나고 서로 관계를 맺고 그랬는데 그러고 보니까 이 지역의 인구가 2만 명이 되는데 저희는 조금씩 살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런 분들이 나타나서 서로 공유를 할 수 있게, 그리고 좀 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그런 아카이빙 하는 방법을 찾아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많이 쏟아낸 시기인 것 같긴 해요. 막 이렇게 동네에 대한 애정을 쏟아냈다가 그걸 어떻게 보면 일정한 틀에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을 발견해야 된다. 일단 좋은 콘텐츠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들을 그렇게 담아가지고 천천히 하나씩 이렇게 풀어나가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어차피 살아가는 주민이니까, 주민이 주축이 되니까 그런 이제 부담감이 서로 이제 욕심을 내다가도 내려놓고 그렇게 하거든요. 우리는 순수히 즐기는 사람들이나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나 그런 게 좀 없었던 거죠. 기회가 된다면 그 현재 이 동네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와
이 동네에 굉장히 그 좋은 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책을 한번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한국 사회에서 그 주요한 어떤 그런 주거 수단이 단지 아파트잖아요. 근데 여기는 주택 중심으로 주택이나 이제 다세대라고 하죠. 다세대 타가구 이런 것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과거에 우리가 인정 넘치게 살았던 그리고 이웃이 있었던 그리고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 아파트 가격이나 무슨 그 단지의 이익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뭔가 그 소개하는 그런 책을 한번 써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삶의 터전이고 내가 쉬거나 아니면 내가 일을 하거나 일하는 곳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동네에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반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 동네를 좀 소중히 가꾸거나 아니면 공부를 하거나 그런 좀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서울 토박이긴 한데 너무 많이 이사를 다녔거든요. 어린 시절을. 그래서 고향 같은 동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동네에 1차적으로 오게 된 이유도 있죠. 여기가 뭐 여기를 살면 나중에 뭐 예를 들어 자식들을 낳거나 또 손자를 낳거나 그런 애들이 이 자기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걸었던 길이 그대로 있다는 게 상당히 축복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공유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대부분 마을에서 이루어지는데 좀 현대적인 마을들은 그런 마을의 개념들을 머릿속엔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실천하거나 현실에서 그게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네 활동을 할 때 어쨌든 우연히 아이하고 같이 회의도 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토촌탐구에서도 각자 답사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이제 그래서 아이한테 뭐 직접적으로 어떤 꼭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 이런 건 아닌데 제가 생각할 때 얘가 이 동네에서 태어나고 얘한테는 여기가 고향인데 아이를 여기서 낳고 키우게 되면서 내가 부모로서 그런 오히려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동네여서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렇게 좋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상적인 마을, 이상적인 공간,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왜 좋아요? 라고 그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는 거. 원래 이 틀은 갖춰졌다고 생각하거든요. 동네에 이렇게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잖아요. 관광객이나 또는 구경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추레하고 못 사는 동네를 올까? 이렇게 보기 험한 데를 올까? 라는 생각하면 그런 공부를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끄는 이유가 뭔가, 이 동네가. 그 분명히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을 살려서 그 다른 사람에게 더 확대시켜서 장점을 뭐 이 동네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또는 대한민국에 좀 조금씩 좀 더 알리면 이상적인 동네가 되지 않을까? 우리가 꿈꿨던 그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동네의 모습. 그런 게 좀 확산되는데 일조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면서 하니까 어차피 살면서 서로 관계를 맺고 즐기니까 오래오래 이렇게 그렇게 지속적으로 지내다 보면 뭐 우리 애들도 그렇지만 그런 뜻을 좀 알아주고 자연스럽게 그 2세들한테 3세들한테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